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감은 마당에 서서 떨어지는 감나무 잎을 보며 수심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세월이 유수와도 같구나. 백발이 성성한 김대감의 얼굴은 몹시 쓸쓸하게 보였다. 약관의 나이에 처음 벼슬길에 올라 쉰이 다 되도록 비록 높은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비교적 무탈한 벼슬살이었다.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인 조치원으로 내려와 책을 읽으며 조용히 지낸 것도 벌써 몇 해가 흘렀다. 그 사이 몸도 많이 늙어가고 집안에 우환이 겹쳐 가세는 어느새 눈에 띄게 기울어 가고 있었다. 마당에 서서 찬바람 맞으며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니 마치 지금 자기의 신세 같아 처량한 기분이 들고 이제는 차일피일 미루어 두었던 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쇠야, 궤 있느냐? 네, 대감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더냐?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이리저리 떠돌며 빌어먹다 대감님께서 받아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살고 있으니 몇 해가 뭡니까? 제 평생을 대감님을 모시고 살았지요. 그래, 그동안 너도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벼슬살이를 할 적에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다만 벼슬을 물러난 후 가세가 기울어 살림이 점점 궁핍해지니 이제는 내가 더는 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겠구나. 너도 이제는 이 집을 떠나 너의 살 길을 찾아가도록 하여라. 아이고 대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평생을 대감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받들고 살았는데 소인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대감님을 떠나 제 한 몸 살궁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같이 굶으며 빈곤하게 지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너는 부지런하니 어디 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되어 너와 너의 처를 속량시켜 주려는 것이다. 이제는 종이 아닌 양민으로 둘이서 열심히 잘 살거라. 대감님, 제가 어찌 대감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소인도로 죽으라 하십시오. 그래. 네 마음은 다 안다. 하지만 더 이상 욕심을 부려 너를 데리고 있으며 고생을 시킬 수는 없으니 그리 알고 떠나거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거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딸린 처도 있으니 빈손으로 집을 떠나 살기는 어려울 터 내 남은 전답을 팔아 천장을 마련하였으니 어디 가서 자리 잡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것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굳은 마음을 굽히지 않았고 돌쇠는 처와 함께 김대감에게 감사의 절을 올린 후 울며 집을 나섰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여기저기 떠돌던 돌쇠내외가 정착한 곳은 전라도 해남 땅이었다. 5년이란 시간은 부지런한 돌쇠내외에게는 그 지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큰 돈을 불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대감에게서 받은 천냥으로 농사지을 땅을 마련하고 머물 집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고도 돈이 남아 무엇을 할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포목점을 열었다. 손재주 좋고 싹싹한 처와 부지런한 돌쇠에게 운도 깃들어 포목점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렇게 지낸 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 돈은 점점 불어나 어느새 만냥이 넘는 돈을 모았다. 여보, 우리가 이리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된 데는 김대감님의 은혜가 크오. 암요, 저 역시 잘 알고 있지요. 어찌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지내고 계신지. 대감님을 뵈러 조치원에 한번 다녀와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시간만 가는구려. 마음은 한달음에 대감님을 뵈러 가야지 하면서도 날이 자꾸 미뤄지자 잘 계시는가 궁금하던 돌쇠는 조치원으로 간다는 인편이 있으면 김대감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몇 번을 물어도 김대감이 어찌 지내는지 들려오는 소식은 없었다. 아니 되겠소.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대감님께 다녀와야겠소. 그러시어요.
저도 같이 나서고 싶지만 벌려놓은 일이 있으니. 내가 대감님께 찾아가 인사드리고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대감님 내외를 얼마간이라도 해남으로 모시고 내려오고 싶소. 부족한 놈 내보내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가 어찌 사는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이오. 혹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그때 잘 모셔주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게 김대감을 찾아갈 날을 잡아놓고 있는 돌쇠였다. 한편 김대감은 돌쇠를 내보낸 후로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건 물론 병까지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고되었다. 김대감의 아들 석태는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 곁에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말단 벼슬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집안이 일이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을.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님께 약 한 첩 지어 올리지도 못하고 불효자가 따로 없구나.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울고 아버님의 병환이 깊어지는데 두 손 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석태는 나날이 근심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5년 전 집에서 내보낸 돌쇠의 소식이 들려왔다. 전라도 해남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인 김대감이 자식처럼 아끼던 사람이니 자연히 석태도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돌쇠를 친동생처럼 아끼었다. 돌쇠가 잊지 않고 안부를 묻는구나. 심성이 착한 돌쇠이니 찾아가 도와달라 하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터인데 문제는 대쪽 같은 아버지 김대감이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싶어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떼었다. 아버님, 돌쇠가 전라도 해남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사람을 통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오냐, 그래. 돌쇠는 어찌 산다더냐. 예, 집을 나간 후 큰 고생 없이 해남에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다 하옵니다. 그래, 돌쇠라면 그리할 줄 알았다. 김대감의 얼굴에 잠옷 흐뭇한 표정이 감돌았다. 마치 자식이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어버이의 표정이 그러하리라. 저 아버지 송구하옵니다만 이렇게 돌쇠에게서 연락이 왔으니 제가 돌쇠에게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되었지 왜 찾아가려는 것이냐. 행여 구차하게 손을 벌리려 하는 거라면 아니 될 일이다. 그래도 아버님이 이리 누워 계신데 약이라도 한 첩 제대로 드실 수 없으니. 어허, 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모두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거라. 일찍이 돌쇠를 데리고 있을 때에도 항상 살림이 넉넉지 않아 고단하게 하였는데 이제 와 무슨 낯으로 찾아가 손을 벌린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고정하십시오 아버님. 크게 노하시는 아버지가 잘못되실까 석태는 더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방을 나왔다.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병환과 굶주림 속에 나날이 쇠약해져 가는 아버님을 두고 볼 수만도 없는 일이니 참으로 난감하구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해 고민을 거듭한 석태는 이번 한 번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서라도 아버님을 살려야겠다 마음먹었다. 아버님이 쾌차하시면 그때 벌은 달게 받겠다 생각하였다. 석태는 그날로 차마 아버지에게는 말도 못하고 어머니와 아내에게만 얘기하고는 집을 나서 돌쇠가 있다는 해남으로 향했다. 초행길에 굽이굽이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으나 하루라도 빨리 돌쇠를 찾아가려는 석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어 드디어 돌쇠가 문을 열었다는 포목점 앞에 도착했다. 말씀 좀 묻겠소. 여기 주인이 돌쇠, 아니 최서방이 맞지요? 예, 그런디 조치원에서 사람이 찾아왔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아, 그렇다면 김대감 댁? 말씀 많이 들었지라 조금만 기다리시오. 포목점에서 일하던 여인은 급히 안채로 들어갔다. 이윽고 돌쇠와 처가 반가운 얼굴을 하고 뛰어나와 석태를 맞았다. 서방님 아니십니까? 어찌 이리 먼 길을 오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지요. 안으로 드시지요. 돌쇠와 돌쇠의 처는 음식을 내오랴 김대감님은 어찌 지내시나 안부 물으랴 바빴다.
석태는 부부의 반가운 기색에 내심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가 조치원으로 먼저 올라가 찾아뵈야 했는데 서방님이 먼저 소인을 찾아오시게 하다니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길이 엇갈리지 않아 다행입니다. 저도 며칠 뒤 조치원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는가? 대감님은 어찌 지내십니까? 아버님은 지금 병환이 깊어 자리에 몸져 누우신 지 오래되었네. 약 한 첩 지올릴 형편이 되지 않아 실로 어려운 지경이라네. 말끝을 흐리며 낯빛이 어두워지는 석태의 얼굴을 보니 돌쇠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그간의 사정이 짐작이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진작에 찾아뵈어야 할 것을 늦장을 부린 소인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석태 앞에 꾸러미를 내놓았다. 이게 무엇인가? 며칠 뒤 대감님을 찾아뵐 때 가지고 가려던 천냥이옵니다. 이리 서방님이 오셨으니 마땅히 내어드리는 게 도리지요.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요. 그저 안부나 묻고자 함인데. 서방님, 지난 5년 동안 정없이 나 몰라라 했다 꾸짖지 마시고 저의 작은 성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돌쇠뿐만 아니라 돌쇠의 첩까지 진심으로 청하였다. 흔쾌히 천냥의 돈을 주겠다는 돌쇠의 말에 석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구차스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석태는 그날 밤 이제는 한숨 돌렸구나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으나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 어디선가 말을 한 필 얻었는데 그 말을 강물에 빠뜨리는 꿈이었다. 다음 날 일어나 간밤에 꾸었던 꿈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무슨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꿈인 듯하여 기분이 언짢았다. 그러나 하루빨리 아버님 약을 지어드리러 가야지. 먼 길을 떠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애써 꿈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방을 나섰다. 먼저 일어난 돌쇠가 천장이 든 묵직한 전대를 말 잔등에 싣고 있었다. 이보게 웬 말인가? 서방님 먼 길 가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타고 가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고마우이. 너무 고맙소. 말을 타고 돌쇠의 집을 나서는 석태를 보며 돌쇠 부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배웅하였다. 김대감의 병환이 중하지 않다면 며칠 더 묵어가라고 잡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석태는 이틀 만에 공주에 도착하여 금강 나루터로 향하여 말을 달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귓전을 어지럽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이고 이 개만도 못한 놈의 팔자를 어쩐단 말인고. 전생에 무슨 죄가 많다고 이 꼴을 본단 말인가.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지. 아버님, 제가 먼저 죽는 것이 도리지요. 아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 젊은 여자와 노인이 서로 물에 뛰어들려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다. 이러지들 마시오. 차라리 내가 먼저 뛰어들겠소. 뒤이어 노파가 젊은 여자의 치맛자락을 잡고 노인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밀고 당기며 먼저 물에 뛰어들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토해내는 절규가 멀리서 보기에도 애절하기 그지없었다. 대관절 무슨 일이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당신은 남의 일에 참견 말고 가던 길이 나어서 가시오. 나도 지금 한가한 상황은 아니나 물에 뛰어들어 귀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소. 제발 고종하시고 이 사람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려주시오. 혹시라도 이 사람에게 좋은 방도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고 흐흐. 석태의 말에 노인은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땅을 치며 울었다. 같이 있던 노파와 젊은 여자도 노인과 마찬가지로 지쳤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얼싸안고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오늘로 꼼짝없이 죽게 생겼소. 아비로서 어찌 자식을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겠소. 차마 그 꼴을 볼 수 없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게요. 아드님이 왜 오늘 죽는단 말이오?
노인은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석태는 아직도 눈물바람인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한 듯 말잔등에 단단히 메어두었던 전대를 풀어 노인 앞에 내려놓았다. 여기 천냥이 있으니 가서 아들을 구하시오. 나룻배를 타고 금강을 건너던 석태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잘한 일이다 스스로 흐뭇하였다. 자신은 천냥으로 네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아까 노인이 끊어질 듯 말 듯 내뱉던 사연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다. 내 아들놈은 공주 가명에서 아전으로 일했소. 그런데 노름에 빠져 공금 천냥을 몰래 빼내어 노름하는데 모두 써버린 것이지요. 그거란 사또는 노하여 그놈을 호되게 문책하고 옥에 가두었소. 그리고 오늘 신시까지 천냥을 채워놓지 못하면 아들놈을 살려둘 수 없다 엄명을 내렸으나 이 늙은 노인이 무슨 수로 천냥을 구하겠습니까?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니다 여의치 않아 모두 포기하고 아들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 물에 뛰어들려고 하니 아내와 며느리까지 이리 같이 죽겠다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럼 천냥이면 노인의 자제분이 관하에서 풀려나고 목숨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소.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시는 세 분도 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긴 하오만 이제와 그 큰돈이 어디서 생기겠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노인과 옆에 넋이 나가 있는 노파와 여인을 보니 석태는 연민의 정이 솟아났다. 이대로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다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인가? 그렇다면 따르는 수밖에. 그렇게 돌쇠에게 받았던 천냥을 고스란히 노인에게 내어준 것이다. 이게 무엇이요? 천냥이니 풀어보시오. 전대를 여는 노인의 손이 떨렸다. 노파와 여인도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로 석태와 전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가 필요한 돈이었으나 노인장에게 더 큰 값어치로 쓰일 것 같구려. 그러고는 미련 없다는 듯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말을 타고 나섰다. 노인은 꿈인가 생시인가 얼이 빠져 있고 노파는 감사하다 인사를 하기에 바빴다. 말을 재촉해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여인이 따라오며 외쳤다. 어디 사시는 뉘신지요? 이름 석자만이라도 알려주시어요. 간절한 여인의 말에도 석태는 아무 대꾸 없이 그저 웃어주고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지금 와 생각하니 자신이 왜 그랬을까 미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시작된 고된 여정으로 결실을 목전에 두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천냥을 준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니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나저나 간밤에 꾸었던 꿈은 잘 들어 맞았구나 싶어 피식 웃음이 났다. 어느새 집 앞에 당도하자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던 어머니가 석태를 보고는 반가워 얼싸안았다. 어서 오너라. 돌아왔으면 집 안으로 어서 들어오지 않고 왜 밖에서 그러고 서 있는 게냐. 아버님은 어떠신지요? 글쎄, 아버님이 어제 아침에 언제 누워 있었냐는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지 뭐냐. 새벽까지만 해도 헛것이 보이는 듯하며 사경을 헤매셨는데 말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뭐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석태는 깜짝 놀랐다. 아니, 어제 아침나절이라면 금강에서 물에 빠져 죽으려는 사람들에게 천냥을 건네주었던 즈음이 아닌가. 하늘이 도우심인가? 석태는 얼른 아버지를 뵈러 들어갔다. 정말 아버지는 예전의 건강을 되찾은 듯 병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님, 기력을 되찾으신 모습을 보니 소자 몹시 기쁘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꼭 죽는 줄 알았다만 신기하기도 하지. 죄송하옵니다, 아버님. 소자가 철없는 짓을 하였사옵니다.
석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빌었다. 돌쇠를 찾아가 천냥을 받은 이야기며 그 천냥을 강변에서 만난 사람에게 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네가 용서를 빌 일이 아니다. 천냥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일은 칭찬받아 마땅하니 만일 네가 그 사람들을 못 본 채 그대로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아비는 너에게 크게 실망하고 꾸짖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착한 행실이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아비를 다시 살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김대감은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아들에게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일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라. 김대감은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대견스러웠고 석태 또한 아버지의 너그럽고 자상한 성품이 더욱 존경스러웠다. 저세상 문턱까지 다녀온 김대감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이후로는 수년을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나 이도 다한 듯 또다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 동안에 형편이 나아져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오다 다시 아버지의 병색이 짙어지니 이번에는 병에 좋다 하는 건 백방으로 수소문에 다 해드리고자 하였다. 강원도 양구 땅으로 가서 산삼 세 뿌리를 구해와 정성스럽게 다려 아버지께 올렸다. 아버지, 이것을 드셔보십시오. 산삼을 다른 것이니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겁니다. 너의 정성은 기특하다만 이제 그만하거라. 저승에 갈 때가 다 된 것 같으니 더 이상 약은 필요 없다. 그러니 여기저기 좋은 약을 찾아다닌다고 고생하지 말거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래 사셔야지요. 그동안 살림 형편이 많이 펴져 불효자 이제서야 자식된 도리를 좀 하겠거니 했는데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는 그저 몇 자리나 알아보거라. 아들의 지극정성에 못 이겨 김대감은 힘겹게 약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볼살이 움푹 패이고 얼굴엔 거무하게 저순꽃이 피어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던 석태는 참았던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자신이 맞고자 하여도 아버지의 말대로 보내드릴 때가 된 것임을 느꼈다. 아버님의 맷자리는 명당 중에 명당으로 해드려야겠다 결심한 석태는 풍수지리에 능한 신종달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다. 김대감님이라면 당연히 내가 발벗고 나서야지. 직관 신종달은 자신의 일처럼 나서 주었다. 좌청룡 우백호에 자호가 박힌 명당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좌맥이 승하면 우맥이 조라고 우맥이 승하면 또 좌맥의 맥혈이 끊어졌다. 명당을 찾아다녔으나 이렇다 할 좋은 자리가 나타나지 않자 석태는 점점 맥이 풀렸다. 그러던 어느 날 들 근처의 나지막한 산에 이르렀을 때 저쪽 산기슭에 외롭게 웅크리고 있는 주막이 보였다. 오늘도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보이는 주막에서 묵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신종달은 석태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몇 걸음 뒤에서 유심히 지형을 살피고 있었다. 세상에, 어허 세상에. 어르신, 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찾던 명당일세, 명당 중에 명당, 천하에 다시 없는 명당이란 말일세. 그런데 이상타. 내 몇십 년을 직관으로 일하며 일이 좋은 곳을 그냥 지나쳤을 리 없건만 오늘에야 내 눈에 띄다니. 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이가 일이 좋은 자리를 놓칠 리 없건만 이런 명당이 여태 이런 곳에 묵어 있었는지. 명당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야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 그러나 이런 자리는 하늘이 내려주신 자리라네. 특히 몇 자리는 주인이 정해져 있는 법이지. 자네 아버지께서 그토록 덕을 베풀고 사셨으니 이런 명당이 나타난 게지. 호기롭게 말을 하던 신종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뿔싸.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그래, 아주 큰일이네. 하필이면 그 명당 자리가 바로 저기 보이는 주막의 뒷뜰일세. 장사를 하는 주막에서 과연 그 자리를 몇 자리로 쓰도록 허락해 줄는지 걱정이구먼.
날이 저물어 저 주막에서 하루 묵어야 하니 주인을 만나 이야기라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정 안 되면 값을 후하게 주어 주막을 사는 방도라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될는지 모르겠네만 일단 한번 가보세. 석태와 김종달은 서둘러 주막으로 들어섰다. 주모, 오늘 밤 묵어가려고 하오. 간단한 술상만 봐주시오. 그리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소. 잠시만 기다리시어요. 금방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주모는 말을 하다 말고 석태 일행을 보고 놀란 듯 그대로 얼어붙었다. 왜 이리 놀라는 건지. 내가 주막을 맷자리로 쓰고 싶다는 걸 알아차린 겐가? 모를 일이었다. 직관 신종달이 감탄을 하는 명당 자리라면 다른 이들도 모두 탐낼 만한 자리일 것이고 주모에게 맷자리를 내어달라 하거나 주막을 팔라 청한 이도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이 어렵게 되려는가? 석태는 괜스레 마음이 조급해지고 안달이 났지만 그렇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간곡하게 청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주모가 웃는 낯으로 말했다. 곧 상을 준비하겠으니 방에 들어가 쉬고 계십시오. 밖은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로 요란한데 금방 준비된다던 술상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왜 이리 늦는가 싶어 나가보려는데 문이 열리며 큰 상이 들어왔다.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이었다. 아니 이 방은 작은 술상입니다. 눈이 휘둥그러진 석태가 뭔가 잘못되었다 말했지만 하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석태와 신종달은 서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렸다. 옷을 곱게 차려입은 주모였다. 주모, 아무래도 상이 잘못 들어온 모양이요. 우리는 작은 술상을 봐달라고 했소만. 어르신, 절부터 받으십시오. 상이 잘못 들어왔다는 말에는 이런 방구도 없이 절을 받으라니. 난데없는 일이라 석태도 신종달도 어안이 벙벙하였다. 어르신, 쇳내를 모르시겠습니까? 누구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러십니까? 지금으로부터 5해 전에 금강나루에서 어르신의 큰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 여인이옵니다. 5해 전? 금강나루? 여기저기 다니며 묵었던 주막의 주모인가? 석태는 여인의 말을 듣고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도무지 그 여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시면 쇳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관아에서 아전으로 일하다 노름으로 천장의 공금을 탕진하고 목이 달아날 운명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쇳내의 시부모님과 저는 금강에 빠져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아하, 맞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날 남편은 무사히 구하셨소? 네, 어르신 덕분에 남편의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다행이구려. 시부모님과 부부는 잘 지내고 있는지요? 애통하게도 모두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쩌다가 모두가 다... 쇳내가 그 동안의 일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으니 시장하실 텐데 음식을 잡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알겠소. 이어지는 주모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천냥을 가져다 바치고 옥에서 풀려나온 주모의 남편을 붙잡고 시부모님은 물론 주모는 서로 끌어안고 이제는 살았다 안도하며 한참을 울고 웃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큰일을 겪고서도 남편은 노름판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노름에 손을 댔다. 허나 이상하게도 투전을 했다 하면 따고 해서 1년 만에 큰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전답을 사들여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해마다 풍년이라 걷어들이는 곡식만 해도 엄청나니 순식간에 천석군, 만석군이 되었다. 그런데 1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자기의 은인을 찾아 은혜를 갚아달라 하였습니다. 얼마 뒤 차례로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도 남편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쇳내는 어르신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고 조남도 모르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꿈에 돌아가신 시부모님과 남편이 자꾸 나타나 현몽하시기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쇠네 생각에 여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술 파는 장사가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땅을 사서 주막을 짓고 오고 가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어르신을 뵙게 된 것이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일세. 신종달은 석태와 주모를 번갈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맷자리 문제를 말했다. 정말 이 집 뒷뜰이 어르신께서 찾는 명당이옵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정말 잘 됐습니다. 네? 아무 염려 마시고 맷자리로 쓰십시오. 그게 정말이십니까? 쇳내가 감히 어르신께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또한 시부모님과 남편의 유언을 받들어서 저의 집 재산을 반분하여 올리겠습니다. 석태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문득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귀에 들리는 듯 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일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라. 석태는 한없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를 길이 없어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버님의 병환으로 돌쇠를 찾아갔던 일, 오면서 우연히 네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일, 때맞추어 아버지의 병환이 씻은 듯이 나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며 보답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이 모든 게 실로 아버님의 말씀대로였다. 아버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공덕으로 명당인 맷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집안에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아니다. 사람을 귀히 여긴 너의 덕이니라. 아버지인 김대감이 아들 석태에게 그리 말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석태는 기쁜 얼굴로 아버지에게 예전 금강나루에서 천냥으로 도와주었던 여인을 주막에서 다시 만났다 얘기했다. 허허, 그런 일이 있었다니.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지 않느냐. 그때 내가 병을 털고 일어난 것으로 천냥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 쓴 너의 마음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은혜를 갚으려 백방으로 노력하였다니 실로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따스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비 기침소리에 몸이 아픈가 걱정하고 찬바람이 들어 춥지 않을까 잠자리를 봐주던 착한 우리 아들 석태야. 참으로 고맙구나. 이리 가는 날까지 좋은 맷자리를 위해 애써주니 아비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모두 다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복이니 부디 내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사람들을 아끼고 귀히 여기거라. 소자, 아버님이 늘 들려주시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행하고자 노력하였을 뿐입니다. 모자란 소자를 항상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김대감을 미소 짓게 하였다. 그렇게 김대감은 흐뭇한 마음으로 아들 곁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석태는 늘 아버지의 말씀, 인과응보를 가슴에 새기고 잘 살았다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